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죠. 육식의 반란, 마블링의 음모라는 동영상을 꼭 시청하시라 그랬는데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보셨죠? 네. 안 보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반드시 가서 보셔야 돼요. 그 진짜 중요합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은 육식의 반란이라는 거예요. 마블링의 음모. 여러분, 마블링은 이제 쇠고기의 마블링,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게 지방이죠, 지방. 쇠기름. 이거를 이제 소의 그 육질에 곳곳에 이렇게 끼게 해가지고 팔아 먹으면 비싼 값에 팔린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마블링 된 쇠고기를 제일 비싼 값으로 쳐주고 사 먹어요. 고소하다고 그러면서 입에 살살 녹는다고 하면서 그걸 먹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병든 쇠고기이기 때문에 절대 안 먹습니다. 갖다 버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병든 쇠고기인데 그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쇠기름, 그 소의 지방질이 이제 우리 피 속에 들어오면은 혈관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럼 이제 심장병, 고혈압, 당뇨 참 그래 시달리는 거거든요. 이런 당뇨 걸리면 무섭습니다. 이게 당뇨 약 먹으면 된다. 천만에 말해서 그거는 현상 유지하는 것이고, 그건 병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실명까지 될 수 있어요. 여기 눈에 이 굉장히 아주 조밀한 그 세포들이 가득한데 그 세포 구멍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소의 기름이 거의 찌들어가지고. 그러면 눈이 안 보여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제일 비싼 값 주고 사서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동영상이에요. 그거 반드시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식생활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눈으로 그냥 확연하게 보여줘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방송실 PPT를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가려 먹어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래서 그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거, 그는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죠. 쇠고기 그건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니까 쇠고기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안 하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고, 개고기는 굽도 안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하고 완전히 개판이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한 게 우리 건강하라고, 우리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걸 지켜야죠. 그래서 원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목적,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이 뭘 위해서 한 거라고요? 뭘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라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명령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행복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거. 그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게 아니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사로 무시를 해버려요. 지 멋대로 먹어버려.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올라가니까 우리 심주섭 집사님의 아기가 재민이죠? 재원인가? 재원인가? 재원이가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화장실 만나가지고 목사님, 화장실 가는데 물어보고,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죠? 그 꼬마가 그거 알고 있더라고. 그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근데요, 어제요, 우리 아빠가 미국산 쇠고기 먹었어요. 그래서 심주섭 집사님 어디 계셔 지금? 애들은 정직해요. 진짜로 말이에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가는데 목사님 불러 세워가지고, 야, 문신의 집사 엄마는 훌륭한데, 엄마가 다 가르쳤는데 아빠는 그걸 어겼, 앞장서서. 아이고,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누굴 위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봉독한 거죠. 레위기에 있는 모든 명령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레위 언약을 지킬 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을 위한 언약이에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시내산 언약보다도 훨씬 더 업데이트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 이제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쇠고기 먹으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먹으면 안 돼. 또 먹되 정말 조심스럽게 먹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마블링제 쇠고기,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병든 쇠고기야. 근데 그거를 제일 비싼 값을 주고 사서 먹어요. 그러니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들었으면 행해야죠. 지켜서 해야죠. 그 쇠고기 먹고 싶어도 꼭 참고 먹지 말아야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들었으면 순종해, 실천해야죠. 실천. 예?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입만 아프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번 모든 것은, 모든 거예요. 일부분 지키라고 한 게 모든 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돼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무엇이 답입니까? 여러분, 욕식의 문제도 채식이 확실한 해답이에요. 환경 문제도 채식이 확실한 해답. 지금 환경이 굉장히 오염되고 있잖아요. 지구 환경, 지금 지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 환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채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거 전부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첨가물 문제, 식품 첨가물도 채식을 하면은 식품 첨가물 문제 극복할 수 있어요. 혈액이 아주 찐득찐득하게 지금 여러분 피가 맑아야 되는데, 그래야 혈액을 잘 돌 거 아니에요, 혈관을. 근데 찐득찐득 해가지고 피가 혈관을 제대로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채식만이 확실한 해답입니다. 채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유전자 문제, 성품의 문제, 성품도요, 채식한 사람은 온순해집니다. 육식을 주로 한 사람은 상당히 사람이 거칠어요. 그리고 수명도 채식이 확실하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채식할 때. 성인병 문제, 비만 문제, 주의력 문제, 폭력 문제, 지능 문제 전부 다 채식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채식에 여러분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육식을 1년에 한두 번 그냥 하는 것으로 그쳐요. 쫙 먹고 싶으면은 그것도 절대 고기를 구워서 드시면 안 됩니다. 삶아서 수육으로 조금, 옛날 우리 쇠고기 국물 내가지고 거기서 조금 먹고 말고 이렇게 하셔야지. 쇠고기 광양 뭐 불고기 유명하다 해가지고 그냥 막 광양 불고기 그 맛있다 해가지고 냠냠 쩝쩝 그냥 하면서 때려 먹어. 그러면은 돌아서면 건강이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선택하고 뭐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에요. 성경을 온전히 읽으면 거기에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모든 진리가 충만해. 구원만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지금 한국 교인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구원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 구원 문제만 가르치는 책인 줄 알아요. 이것처럼 큰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예술, 윤리, 환경, 위생, 건강, 미래, 종말, 심판, 내세, 천국, 지옥 등의 주제에 대한 모든 지혜가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거룩한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주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주제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이치를 훤히 보고 이 세상 역사뿐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 시스템, 그리고 인간의 건강 문제, 지구 환경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에 대한 주제만, 전체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배기를 한다면 구원에 대한 진리는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원래 한국교회 교인들이 꼭 구원 문제만 관심이, 나머지 99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니 어떻게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행하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독 암이 많은 국가가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것을 믿는 나라에는 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독 기독교를 믿는 나라의 국민들이 암이 많아. 왜 그래요? 음식입니다. 음식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먹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지금 채식 위주로 하잖아요. 이슬람도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절대로. 그 음식을 구별하지 않고 먹고 사는 나라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암을 비롯한 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굉장히 우리 건강에, 육체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병을 비롯하여 학원 폭력이나 주의력 결핍증 등의 수많은 질병들이 이 음식물과 환경과 관계가 있으면 이제는 뭐 명확한 사실이죠.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양심적인 학자들은 전부
그 음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음식이 너무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건강이 유지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010년도 세계 암 발생을 비교해 보면 이 WHO의 자료인데요, 전체 암을 따지면 덴마크가 1등입니다. 2등이 아일랜드, 3등이 호주, 전부 다 기독교 나라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나라 사람들이 불행하게 삽니까? 네?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적게 하고 헌금을 좁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걸리는 겁니까? 음식이에요, 음식. 그리고 우리 한국은요, 위암이 1등이에요. 위암이. 그리고 몽골이 2등입니다. 가남은 몽골이 1등이에요. 사실은 위암도 몽골이 1등이에요. 그런데 왜 2등이 됐느냐? 간암 걸려가지고 위암 걸리기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등이야. 그래서 몽골 사람들의 수명이 짧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채식은요 아주 경멸해. 이 채식 먹으면 이거는 소나 말이나 양이 먹는 음식을 왜 사람이 먹느냐는 거예요. 채식하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몽골 사람들이, 이 멍청한 것들이. 그래서 이 펄 같은 거는 이거는 짐승들이나 먹는 거고 사람이라고 하면 고기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 몽골 사람들 수명이 짧아요.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몽골에 남편 혼자 보내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 남편 혼자 보냈다가는 안 돌아와. 왜 안 돌아올까요? 몽골의 여인들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절대 남편 혼자 몽골 보내지 말라, 이런 속담이 진짜 있다니까요. 저는 돌아왔습니다마는. 몽골의 20대까지 결혼하기 전까지의 여성들은요, 진짜 제가 가봐서 정말 증언할 수 있어요. 진짜 쭉쭉 빵빵이야.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30대만 되면은 막 퍼져버려요. 30대, 40대 퍼지다가 50대 되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채식을 안 해, 이 사람들이. 아니, 채식을 못 해요. 또 채식을 짐승들이나 하는 건 줄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채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별, 지역별 음식 문화와 건강 수명을 살펴보면 힌두교 정말 채식이죠. 암을 비롯한 질병이 적습니다. 불교 채식이죠. 암을 비롯해 질병이 적고, 이슬람도 마찬가지 채식주의고 암을 비롯해서 질병이 적습니다. 유대교 구별주의죠. 유대교는 쇠고기 먹지만은 그러나 돼지고기 안 먹어요. 절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암을 비롯해 질병이 적습니다. 캐톨릭, 동방정교, 개신교 전부 기독교 계통의 나라들인데 잡식이죠. 아무거나 막 먹죠. 암을 비롯한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 잡식주의, 암을 비롯한 질병이 창궐하고, 몽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육식주의죠. 수명이 40세에서 60세로 굉장히 짧습니다. 에스키모인 육식주의인데 수명이 30세, 40세 가장 짧아요. 그리고 산시성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가 동영상 봤죠? 중국의 산시성의 산모들이 채소를 부족해가지고 안 먹는 바람에 기형아 출산율이 30%예요. 30%. 채식 속에 여러분, 엽산이라는 게 세포분해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 채식을 안 하니까 엽산이 부족하니까요, 아기를 낳으면 기형아를 낳는단 말이에요. 채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류와 암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여러분, 대장암이 가장 음식과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각 국가별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과 대장암 발생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육류 소비량이 많아지면 대장암 발생률이 확 높아져요. 얘는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1인당 하루 육류 소비량이 280g쯤 되는 미국 사람들 그렇거든요. 대장암 발생률이요 10만 명당 약 40명 정도 되는 반면에 1인당 하루 육류 소비량이 40g 미만인 일본 사람들의 대장암 발생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8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1975년 기준이에요. 아주 오래된 자료죠. 또 1975년 당시 대장암 발생률이 적었던 일본에서 최근은 대장암 발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0년간 음식 습관이 서구화되어 온 것과 흐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경우와도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는요 대장암 그건 몰랐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장암 거의 안 걸렸습니다. 지금 대장암은 창궐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음식 문화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냥 쇠고기, 돼지고기 때려 먹어. 그냥 때려가지고. 제가 이 22층에 사는데 베란다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루도 고기 굽는 냄새가 안 올라오는 때가 없다니까. 이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지금 22층에 살다 보니까 매일같이 돼지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쇠고기 구워 먹고 돼지고기 구워 먹고 생선 구워 먹고. 야,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살아요. 네? 제가 걱정이 돼요. 아유, 저 사람들 건강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반드시 여러분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대장암 걸립니다. 그거만 알고 드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학 연구들에서 대장암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받는 것은 과다한 육류 섭취입니다. 대장암과 육류 섭취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육류 중에서 특별히 붉은색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붉은색이 나는 육류, 이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대장암 발병률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대개 결장보다는 직장인,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관련성이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고, 고기에 특별히 가장 해로운 게 뭐냐? 기름으로 튀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광양의 불고기 문화가요 아주 이게 잘못된 문화입니다. 정말 이 광양이 불고기 문화 자랑할 게 못 돼. 이거는 불고기 축제하고 막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광양에 쇠고기 장사하는 사람들 이제 저를 보면 그냥 원수처럼 막 이러겠죠. 제가 지난번에 있을 때도 쇠고기 집 사장님이 우리 교회 나왔다가 제 설교 듣더니 안 나오더라고.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먹고 살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어 기제가 잘못된 거지요. 미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고기 기름에 튀겨 먹거나 바싹 익혀 먹거나 굽거나 이렇게 드셔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 드시고 싶으면요 삶아서 수육으로 조금씩 드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들에게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먹였어요. 동물성 사료, 이 무슨 말이냐면은 돼지나 소나 양이나 말이나 여기서 이제 걔네들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부산물이 나오죠. 태반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게 고단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갈아요. 그걸 갈아가지고
또 소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자기 몸을 먹는 겁니다. 자기 몸을. 그러니까 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법을 정했습니다. 소의 몸에서 나온 그 부산물은 소에게 먹이지 못한다. 이 법을 만들었어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소의 부산물은 소에게 먹이지 못하지만 크로스 해서는 먹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에서 나온 부산물은 소에는 먹이지 못하지만 돼지에게는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에서 나온 부산물은 돼지에게는 사료로 만들어서 못 먹이지만 누구에게 먹일 수 있다고요? 소에게는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소위 말해서 렌더링이라는 거예요. 소의 렌더링. 교차해서는 먹일 수 있다. 직접적으로 먹일 수 없지만 이런 짓을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요. 광우병이 발생하니까 이 광우병이 왜 생기는가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소의 부산물에서 나온 걸 소에게 먹이다 보니까 미쳤다 소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돼지에서 나온 부산물은 소에게 먹일 수 있고 또 소에서 나온 부산물은 돼지에게 먹일 수 있고 이런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요 아주 멍청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어요. 미국에서 광우병이 난리 났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미국산 쇠고기 여러분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업자들이 항생물질을 많이 투여하고 있어요. 이 소가 케이지에 가둬놓고 키우다 보니까 경강치 못해.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를 그냥 막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제를 계속 투여하고 있습니다. 빨리 자라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사료도요. 그 동물성 사료뿐 아니라 동물성 사료 플러스 거기에 옥수수인데 그게 GMO 옥수수예요. GMO 옥수수와 동물성 사료를 뒤섞어가지고 사료 만들어서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키워진 쇠고기를 여러분 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드시려면 드셔요.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질삼염이 고기에 발색제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빨간색 나도록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아질삼염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미국은 반추동물의 폐기물을 반추동물에게는 먹이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반추동물의 폐기물을 돼지나 닭의 사료로는 먹일 수 있어요. 이게 사료 렌더링이라는 거예요. 사료 렌더링. 소의 부산물은 소에게 못 먹이고 돼지 못 먹이지만 교차해서는 먹일 수 있다. 이게 사료 렌더링입니다. 따라서 소를 잡아서 쇠머리와 뼈와 족발, 꼬리, 내장 등의 폐기물을 다른 동물에게 먹였다가 그 동물의 폐기물을 다시 소에게 먹이는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예? 직접적으로 먹이지는 않지만은 돼지에게 먹였다가 소에게 먹이는 건 결국은 소의 부산물을 먹이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결과 미국인의 산발성 치매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건강치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이따만한 것들이 걸어 다닌다니까. 미국산뿐 아니라 여러분 호주산도 마찬가지예요. 호주산은 저 푸른 초원에서 막 뛰어노는 그 쇠고기 우리가 먹으니까 미국산은 안심이 안 되는데 호주산은 안심이다. 그래서 호주산 찾아가지고 사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호주산도 똑같아. 거기 육식의 반란 마블링의 음모에 그거 나오죠. 더 이상 제가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려요. 그 동영상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호주산도 똑같아. 미국산이나 호주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절대로 그 마블링된 쇠고기 안 먹어요. 이거 병든 쇠고기가 안 먹어요. 그런데 팔 때에는 우리나라한테 수출할 때에는 이놈들이 마블링된 쇠고기를 한국 사람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마블링된 쇠고기를 만들어요.
저 푸른 초원에 뛰돌던 소를 수출하기 직전에 한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딱 케이지에 가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동물성 사료 먹이고, 그다음에 이 GMO 옥수수 먹여가지고 피둥피둥하게 마블링된 소를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겁니다. 이거 저 멍청한 것들, 저거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데 속으로는 우리를 비웃으면서 그걸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이 호주 놈들이. 그러면 국산은 괜찮은가? 국산도 마찬가지. 미국산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땅에서 키울 뿐이지. 여러분, 우리 땅에서 키워지는 소가 결국은 먹는 게 뭐예요? 그 사료가 뭐예요? 미국산 GMO 옥수수이고, 동물성 사료 섞은 미국산 GMO 옥수수 그거 먹고 자라는 겁니다. 풀메가 키운 쇠고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좀 구해다 주세요. 저도 좀 먹을 테니까. 결국은 미국산 GMO 옥수수로 만든 사료 먹고 있는 겁니다. 한국 땅에서 키를 삐우지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호주산도 마찬가지, 국산도 다 마찬가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소들의 사료는 대부분 유전자 조작된 콩과 옥수수로 만듭니다. 그 속에는 제초제와 항생제가 있어요. 제초제가 무섭습니다. 이게 글리포셀이라는 무서운 제초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그게 원래 이제 뭐죠? 대장에 들어가면요, 그 유익균은 놔두고 해로운 균만 죽이면 좋겠는데 유익균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 제초제가 항생제 원료로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그런 제초제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요즘에는 동물의 사체까지 사료로 만들어 먹이면서 광우병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장 호르몬을 먹여서 빨리 소를 키우고 상자에 넣어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살을 찌우는 이런 방식으로 소를 키웁니다. 그런 공장에서 만든 쇠고기를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1달러치를 사용하면은 농부들이요 40달러를 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농부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1달러에 성장 호르몬 제제를 투여하면 자기가 40달러를 벌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아니 공식적인 멘트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안 할 수 없어요. 일부를 투입하면 40불을 버는데 40배를 번단 말이에요. 40배. 농부들이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농부가 거의 없어요. 우리 정장로님 안 넘어가겠지만은 다른 분들 넘어가. 나 같아도 넘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태어나자마자 어금니와 꼬리를 제거당해요. 그리고 거세를 한 후에 좁은 우리에 넣어가지고 고단위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 제제에 힘을 빌려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원래 돼지는 깨끗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가두어서 키우는 돼지는 그 자리에서 먹고 쌉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그러니까 세균에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식 못하고 운동하지 못하니까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항생제 투입하는 거예요. 항생제 범벅된 돼지고기 여러분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폐사율이 12% 정도가 되고요, 어린 돼지는 한 25% 정도 치사율이 됩니다. 폐사율이. 건강치 못한 고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이 드셔야 되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미국 사람이 대부분 이래. 예? 이게 사람이요, 이게 돼지요, 이게. 미국 사람들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써 얘네들은 갓난 애기들인데 평생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거 봐요. 네? 이 사람들 죄를 하겠어요?
햄버거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햄버거병은 단기간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희귀 질환입니다. 특별히 여름철에 그 햄버거 잘못 먹다가는요, 그 햄버거병에 걸리면은 약도 없습니다. 주로 갓난아이 5세에서 15세 그 아이들이 걸려요. 아이들이. 요즘에 그 유치원에서 뭐 그 햄버거 먹었다가 그냥 그 햄버거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 부모들이 울부짖는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나지요.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망각해.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다른 말로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랍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심장이 아니라 신장. 그래서 주된 발병 대상은 15세 이하의 어린이 및 그 중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들 잘 걸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햄버거를 먹이면 안 돼. 내 아이를 복을 먹이는 거예요. 햄버거 먹이는 부모는 자식을 지금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요혈성 요독 증후군 무서운 점은요, 출혈성 장염의 일점이라고 해서 몸에 침투하면 사람의 신장 세포에 결합해 신장을 파괴하고 신장 투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평생 이제 투석하면서 살아야 돼. 네? 절대로 햄버거 드시면 안 돼.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들 어디 여기 좀 와서 이걸 들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교회학교 주보 보니까요, 아니 아이스크림 하루에 아이스크림 한 번 먹자, 그 주보에 써놨더라고. 심지어 선생님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아니 그거를 왜 주보에 넣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회학교까지 그 제 가르침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학교에서는 또 따로따로 자기들 멋대로 지금 먹고 마시고 아이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아이스크림 하루에 한 번 먹자, 아이들이 많이 먹으니까 한 번만 먹자 이런 얘기인데, 먹지 말도록 해야지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아이스크림이 진짜 해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여기 보세요. 맥도날드 햄버거 이렇게 맛있게 정말 먹음직스럽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고기가 패티라고 하죠. 패티. 이거는 여러 가지 이 고기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갈아서 패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출처불명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온 고기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먹다가 이제 햄버거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도 없습니다. 그 자식이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뉘우치면 그 뭐합니까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맥도날드 이거 먹고 지금 자기 자식 망쳤어요. 어리석은 부모죠 이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아니 애를 엄마가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서 먹여, 그게 삶의 의미요 가치 아닙니까?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가서 그냥 햄버거 사 먹어라 돈 줘가지고 햄버거 사줘. 편리를 추구하다가 자기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서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맥도날드 책임져라. 맥도날드의 책임 회피 규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그래도 맥도날드 끔찍도 안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이게. 눈물을 짓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가끔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맥도날드의 마스코트가 로널드 맥도날드의 본명은 제프 줄리아노라는 사람이 이제 마스코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는 햄버거가 뭔지 잘 몰랐어요. 햄버거 밭에서 생산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기쁨으로 마스코트 노릇을 자원에 했는데 진실을 알고,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채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멋모로 등장한 그는 한 해에 미국인 50만 명씩 심장병으로 죽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는 평생 동안 맥도날드 그 햄버거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채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주변의 음식들 아무 것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한 음식들, 이거 드셔야 돼. 이런 거 근채, 무, 당근, 우엉, 양파, 연근, 토란, 고구마, 감자, 생강, 마늘, 더덕, 도라지. 또 소채는 무, 배추, 상치, 치커리, 시금치, 청경채, 깨일, 깻잎, 비타민, 갓, 근대, 아우, 정부지, 실파, 산나물. 또 과채는요, 토마토, 수박, 고추, 피망, 가지, 오이, 호박, 견과류, 견과류도 종종, 이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호두, 땅콩,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잣, 과일, 제철에 나온 과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 대신에 껍질째 드셔야 됩니다. 껍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껍질에 모든 영양소가 거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버찌, 딸기, 사과, 배, 포도, 감, 석류, 오렌지, 밤, 살구, 매실, 자두, 앵두, 산딸기, 블루베리, 금귤. 우리 쪽에 지금 체리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눈독을 든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다 봤으니까 그거 이제 그다음에 곡식, 현미를 드셔야 돼요. 현미, 백미 좋지 않습니다. 현미, 통밀, 보리, 수수, 조, 콩, 완두, 녹두, 작두, 검은콩, 팥, 호밀, 참깨, 들깨, 검은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드셔야 돼요. 먹을 게 많잖아요. 이 아네트 라킨스라는 이 여인인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네? 이 몇 살쯤 되어 보여요? 한 30대 처녀처럼 보이죠? 자세히 보세요 한번. 이거 잘 확실히 화면이 희미하기 때문에 잘 보여요. 이게 잘 언뜻 보면 한 30대 처녀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70세야. 이 사진 찍을 때 70세입니다. 이렇게 젊어요. 네? 이게 70세 노인하고 누가 보겠습니까? 네? 네, 이분이 채식이에요. 채식주의. 올해 70세, 2012년 현재 70세 할머니 아네트 라킨스라는 주름 하나 없는 피부와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채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채식만 해도 얼마든지 건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소금을 드셔야 돼요. 참소금. 소금에는요, 진짜 소금이 있고 가짜 소금이 있습니다. 진짜 소금에는 우리 몸속에 필요한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 필요한 비율대로 녹아져 있어요.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참소금, 진짜 소금 드셔야 돼. 저 신안 아빠에서 나오는 그 소금, 그걸 구하다가 또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것도 안 되니까 과유불급이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음식에 짜게 드시지 말고 조금 싱겁다 할 정도로 해가지고 소금을 자주 드시란 말이에요. 가짜 소금은요, 이거는 NaCl, 이 소금의 화학 성분이 NaCl이거든요. NA가 플러스 이가고 CL이 마이너스 이가예요. 제가 화학과 졸업했잖아요. 근데 진짜 소금에는 NaCl뿐 아니라 그 외에 우리 몸속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우리 몸에 필요한 비율대로 담겨 있는데, 그 진짜 소금을 가지고 공장에 가서 가공해가지고 NaCl만 남기고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게 가짜 소금입니다. 그거를 소위 지금 시장에서는 맛소금이라 해가지고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금 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몸속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비율대로 녹아져 있다니까. 그래서 칼슘부터 해가지고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인, 염소, 황, 철, 아연, 이렇게 쭉 소량의 미네랄이 우리 소금 속에 우리 몸속에 필요한 비율대로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여러분, 한국 소금에 미친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사토 미노루라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신한 소금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품질이. 그래서 한국 소금에 미쳤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요,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보다 훨씬 더 우람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식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상은 초식 동물들이 훨씬 더 몸집이 크고 건강하고 힘도 세요. 포식 동물 중에서는 가장 큰 동물이 고작 사자, 호랑이잖아요. 그러나 몸집이 큰 코끼리, 황소, 기린, 하마, 코뿔소, 이거는요 육식 동물들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보세요, 풀만 먹었는데 이 정도입니다. 이게 이 소가요 풀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육식 안 먹었습니다. 고기 안 먹었어요. 말, 또 코뿔소 풀만 먹잖아요. 기린 풀만 먹는데 이렇게 돼. 그리고 코끼리, 이보세요, 사자, 호랑이 벌써 보기에도 싸납잖아요. 이게 보기에도 벌써 기분 나빠지잖아요. 이 보세요, 고기만 먹는 사자, 성질도요 아주 더럽습니다. 포식동물에는요 위산이 산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초식동물의 위산에 비하면 10배 이상 강해가지고 씹지 않아도 그냥 삼키기만 하면 위에 들어가 다 녹아버려요. 저절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같은 거 그런 거 없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위산이 그 육식동물의 위산에 비하면 굉장히 흐릿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쇠고기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몸에서 그것을 소화시키려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본래 곡식과 채소와 과일 먹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원래 곡식, 과일, 채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육식만 하게 되면 이거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리하는 이유가 우리 몸을 살게 한 분의 명령이고요, 본래 사람은 식물성, 채식 위주로 먹었어요. 원래가. 현대 먹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육식이 병든 먹거리가 많습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길러지고 있고 상업주의가 돈을 목적으로 생산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소비자의 건강이 어떤지 전혀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은 최고예요.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량 생산, 대량 가공, 대량 보관, 대량 유통하기에 유리한 쪽으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쪽으로 먹거리가 생산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대량 생산해서 대량 가공해가지고 대량 보관, 대량 유통해가 돈 많이 벌까, 이런 자본주의 정신이 음식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드시면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심각한 수준이고 알 수 없는 식품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이런 것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과잉 행동을 유발합니다. 어린아이가 한시도 가만, 지난주에 동영상 봤잖아요. ADHD에 걸려버려요. 혈액이 탁해지고 동맥경화 걸리고 고혈압, 당뇨, 뇌졸중이 증가하고 각종 암이 빠르게 증가됩니다. 광우병과 산발성 치매. 산발성 치매라는 거는 사실 치매라는 게 80세, 90세 어르신들이나 걸리는 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대, 30대가 치매,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이게 산발성 치매예요.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집에 나오면 집을 못 찾아 들어가. 젊은이가 그래요, 젊은이가.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음식이. 그리고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 암이 급증하고 있고요, 백혈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두뇌가 발달되지 않아서 지능이 떨어지고, 혈액이 산성화되어 가지고 골다공증에 걸려버리고, 변비로 고통을 겪게 되고, 불면증과 우울증, 조울증에 걸리게 되고, 고지혈증, 비만을 초래하고요, 성격을 포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적인 기능에 이상이 와요. 성조숙증으로 키가 자라지 않고 신부전증 환자가 급증하고, 갑상선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장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알러지와 아토피성 피부염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의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남자 같은데 여자고, 여자 같은 남자야.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성과 남성성이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절염과 통풍과 관절 질환이 증가하고 성격과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당뇨 환자가, 저도 통풍에 걸렸었잖아요. 왜 걸렸냐? 신방하다 보면 교인 계속해서 그냥 쇠고기, 돼지고기 그 드시라고 준비해가 정성껏 준비하는데 안 먹을 수가 있어야지. 네? 그러다 보니 제가 통풍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먹긴 하지만은 대접을 하는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대접 안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대접을 해. 그럼 어떻게 안 먹습니까? 정성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과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주의력 결핍되어 사고가 나고 신경계 이상을 초래하고 있고, 시력과 청력이 떨어져 버려요. 순환기계 질병이 급증하고 있고,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부정맥, 협심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로 정상 발육이 부진하게 되고, 성장기에 성조석증과 성교란이 일어나고, 두뇌 발달 이상으로 공부를 못해요. 피가 찐득찐득하니까, 혈관을 통해서 깨끗한 피가 잘 돌아야 머리가 명석해지는데, 찐득찐득 해가지고요 피가 안 들어오니까 책상에 앉기만 하면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진화가 돼요. 절대 학교 수업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모가 멍청하게 가지고 아무거나 비싼 거 그냥 마블링된 쇠고기 사 먹으면 좋은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기력증과 조로현상이 오게 되고, 성기능 저하로 불행을 초래하게 되고, 중년에 생활습관병에 걸리게 장년기 저벌 및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킨슨스병, 알츠하이머병, 베제트, 루푸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질병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메니에르,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우울증이나 조울증도 이 음식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ADHD, AIDS, 에이즈죠. HLDS 등 현대의학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질환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환경 호르몬, 레이첼 카슨이라는 이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살았던 미국의 아주 양심적인 화학학자예요. 화학자.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미국이 아주 산업화가 막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 공장에 막 굴뚝에서 막 연기가 막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리조나 호수에 환경 호르몬이 얼마만큼 농축되어 있는가, 이거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깨끗한 물이야. 지금 호숫가에 깨끗한 물, 1등급의 물인데, 그 1등급의 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몸속에 농축되어 있는 환경 호르몬을, 그러니까 깨끗한 물 속에 있는 걸 1이라고, 환경 호르몬 수치를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식물성 플랑크톤 몸속에는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 이게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이 몸속에는 250배가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의 몸속에는 500배가 농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동물성,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조그마한 이 갑각류 같은, 새우 같은 이런 몸속에는 무려 45,000배가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속에 사는데 그래. 그리고 이런 조그만 갑각류를 잡아먹는 조그만 물고기 몸속에는 835,000배의 환경 호르몬이 농축되어 있고, 조그만한 물고기 잡아 큰 물고기, 숭어 같은 거 몸속에는 무려 280만 배의 환경 호르몬이 농축되어 있었어요.
이 숭어를 잡아먹는 갈뱅이 몸속에는요 2,500만 배의 환경 호르몬이 농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 갈매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건강을 염려해서 이것은 먹고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라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밝혀낸 사람이 레이첼 카슨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책 이름이 침묵의 봄이에요. 침묵의 봄. 제가 이 책을 갖고 있습니다. Silent Spring. 여러분, 원래 봄이라는 건 시끄럽잖아요. 왜냐하면 봄은 무슨 계절이에요? 동물들의 짝짓기 계절이잖아요. 수컷이 아주 화려한 옷 깃털을 해가지고 막 지지배 울어가지고 암컷을 유인해가지고 짝짓기 해가지고 후손을 이렇게 번창시키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봄이 왔는데 새가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침묵의 봄이에요. 그래서 울지 않는 새를 잡아가지고 그 수컷의 몸을 조사해 보니까 환경 호르몬 노출돼 가지고 수컷의 고추가요 자라다 마른 거예요. 그냥 도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컷이 내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봄이 왔는데도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어. 잡아다가 너 왜 그러고 있니? 그랬더니 몰라요, 귀찮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책도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읽어야 할 책 많죠? Silent Spring.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더 후대에 연구해가지고 또 다른 책을 발행을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The Stolen Future입니다. 도둑맞은 미래야. 우리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인류의 미래가 없다. 지금 환경 호르몬 노출돼 가지고 그 환경 호르몬 노출된 고기를 먹고 있는 여러분들이 환경 호르몬이 전부 노출돼 가지고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는 이제 인류의 미래가 없다. 환경 호르몬 노출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정자수가 없어 급감하네요. 정자수가 남자의 정자수가 무정자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악어들도요 봄이 왔는데 짝지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이걸 잡아다가 수컷을 잡아다 보니까 수컷인데 이거는 수컷도 아니고 암컷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이런 새나 이런 동물들을 전부 다 이 환경 호르몬이 지금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손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멸종되는 거죠. 인간도 그런 위기에 지금 당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요도 요도 하혈증인데 요도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원래 남자 생식기에 맨 끝에 구멍이 있어. 거기서 오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도 하혈증이 잠깐 잊어버렸는데 네, 요도 하혈증이죠. 요도 하혈증 걸린 사람들은 갓난하게 태어날 보니까 맨 끝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중간에 뚫려 있거나 또 끝 뿌리에 뚫려 있거나 그 오줌을 놓으면 밑으로 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애기는 서서 오줌을 못 놓고 이제 앉아서 여자처럼 앉아서 오줌을 넣어야 돼. 이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기형하죠. 지금 자세히 잘 안 보이는데 또 남자가 막 여자가 유방이 부풀어오는 것처럼 남자의 가슴이 막 부풀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자가 없어진 거예요. 정자가. 불임이라는 것은 1년 이상 임신을 시도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우리 사회에서 불임 부부가 전체 약 15%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불임은 전체 불임의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 못 낳으면 모든 게 여자 책임이었죠. 여자가 잘못해서.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남자 책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임 부부 조사해 보면 여자 책임이 60%, 남자 책임이 40%라는 거예요. 거의 50%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자에게 정자가 없는 거예요. 정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래서 무정자증은 정자 생산이 처음부터 안 되거나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라고 그러죠. 정자는 만들어지지만 정관이라는 배출구가 막혀서 정자가 정소나 구성소에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태, 이걸 폐쇄성 무정자증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아무리 아기를 갖고 싶어도 아기 못 가져요. 그래서 정자수에 1mm의 정액 속에 정자수가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약 6천만 개 이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1ml, 요 1ml, 요거 조그마한 방울 속에 6천만 개 이상의 정자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6천만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이 세상에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자 감소증은 4천만 개 이하, 정자 희소증 2천만 개 이하, 무정자 100만 개, 100만 개 이하부터는요 이제 아기를 못 낳습니다. 절대 무정자증은 50만 개 이하예요. 그래서 무정자증 이하부터는요 시험관에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시험관에서 아기 낳으려면요 돈도 많이 들고 여성이 죽어납니다. 옛날에 그 중학교 있을 때 그 이제 시험관에 아기 낳으려고 애쓰는 그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결국은 아기 못 가졌습니다. 근데 한 번 그 시다는데 5천만 원 든대. 아기 갖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하면은 여자 몸이 축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4쌍이 결혼하면요 한 쌍이 아기를 못 갖습니다. 25%야. 불임 부부가 25%.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전부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과자, 특별히 자녀들에게 과자 많이 사주는데 과자가 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과자 주는 차라리 담배를 피우게 하라, 이런 속담이 있다니까. 과자보다도 담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과자 줄 바에는 담배 피우게 하세요 그냥. 아니 자기 자식에게 담배 피우라고 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과자는 선뜻 사주잖아요. 지금 과자 먹게 하는 게 담배 피우는 거 더 나쁜데, 담배 피우는 건 나쁜 줄 아는데 과자 먹이는 나쁜 줄 몰라. 이제 멍청해가지고. 그래서 콜라를 주니 차라리 마시게 하라. 과자와 콜라, 사이다, 환타 등의 청량 음료는 담배나 술보다 훨씬 더 나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청량음료 먹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생수 마세요. 생수. 사또 약수터 생수 제일 좋습니다. 거기 저 중고등부 주고 보니까 1인 아이스크림 하나, 음료 하나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 절대 음료 사드시면 안 돼요. 애들에게 먹이면 안 된다니까요. 교육부장님, 중고등 부장님 좀 새겨 들으십시오. 제가 그냥 허투루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그 성경 강조하고 났더니요 중고등부 그때 부장이 저 무슨 그 누구죠? 그때 저 서울로 올라간 그 부목사가 있었는데 수고했다고 성경 그냥 그때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성경을 전국에 모아가지고 했잖아요. 한 3박 4일 하고 나니까 그 중고등부 담당 목사가 와가지고 수고했다고 애들에게 피자하고 햄버거하고 그 뭐 닭튀김 그거 사주더라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아요.
내가 그냥 불같이 내가 제 화를 잘 안 내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게. 응? 그리고 성경 강좌하면 저기 다른 데가 있어. 가서 햄버거 피자 사 먹고 와. 그 목사가 못 말립니다. 그래서요, 이 목사 아무나 드리면 안 돼. 제가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막 성경 강의 그게 해야만 되냐 말. 그리고 성경 강의 하기로 약속해 우리 개척해줬더니 성경도 안 해 지금 저희 어떤 교회는. 그리고 무슨 커피 팔아가지고 교회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가 지금 커피 팔아서 교회 운영한다는 거예요? 왜 목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철석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해가지고 개척해뒀더니 자기는 목이 아파서 그렇게 못한대. 하루 8시간 성경 강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 같은 것도 철저히 구별하셔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과자, 콜라, 사이다, 환타 등의 청량 음료는 담배나 술보다 훨씬 더 나쁜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환경 식품 첨가물들이 담뿍 들어있다가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두뇌를 망치는 주범이 과자와 청량 음료, 그리고 과자 속에는요 그 취해먹 옥수수 전부 거기 들어갑니다. 좀 이따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 중 약 600종류가 되고요 어린이와 청소년 병들게 하는 환경 호르몬 물질이 70여 종류나 다 들어있어요. 어릴 때 이런 유해 물질에 노출되게 되면 뇌가 망가지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박종수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의 딸이에요. 저기 강원도 춘천에서 목회하는데 이분이 처가댁이 정육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가난하니까 이제 처갓집에서 고기 많이 갖다가 와서 먹었는데 애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대로 모든 거 다 해봐도 안 돼. 아토피성 여러분 이게 원래는 몸에 나는 거거든요. 몸에 얼굴에 잘 안 나요. 이 얼굴에 났다는 거 온몸도 저랬다는 거예요. 나다 날 곳이 없으면 이제 얼굴에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철저하게 음식 가리고 채식 위주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얘가 얘예요. 아니 얘가 깨끗하게 아토피가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채식이 이렇게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요 약국을 등지고서 이제 약 안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이게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음식 가리고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몸짱이 돼버렸어. 깨끗하게 아토피가 나버린 거예요. 베스킨 라빈스 여러분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 존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창업주의 아들인데 자기가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로서 이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인 존 라빈스는 삼촌인 베스킨이 50대 초반에 심장마비로 떠나고 아버지 역시 고혈압, 당뇨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베스킨 라빈스를 이 아이스크림을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 아이스크림 만들어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50대에 삼촌 베스킨은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그 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이렇게 시달리는 걸 보면서 이 아이스크림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후계자 자리를 거절했어요. 이 사람이 존 라민스, 유명하죠. 그래서 당시 글로벌 대기업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판매고를 자랑하는 베스킨 라빈스의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요,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유제품과 축산물의 해악을 알리는 환경운동가로 변신하고 부인과 함께 작은 섬으로 이주해서 채식주의자로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아니, 아이스크림 주인이 아이스크림을 안 먹는다니까. 그의 집안은 아이스크림으로 아침을 대신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빈스 집 식구들은 비만과 싸움을 벌여야 했고, 삼촌과 아버지를 비롯한 자신도 병을 달고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 삼촌은 죽고 아버지는 뒤늦게 이게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절대 이제 아이스크림 안 먹다 보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채식 위주의 건강한 음식을 지금 장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절대 아이스크림 드시면 안 돼. 지금은요, 소아정신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ADHD, 아이들이 정신을 온전치 못해. 음식을 잘못 먹여가지고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정신과가 지금 불티나게 번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옥수수입니다. 팝콘뿐 아니라 모든 것이 옥수수로 만들어져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결국은 GMO 옥수수 먹고 자라잖아요. 설탕, 전분, 알코올, 구연산, 포도당, 과당, 에탄올, 콜라, 사이다, 맥주, 엿당, 카라멜, 색소, 커피, 크림, 떠먹은 치즈, 요구르트, 케첩, 사탕, 케이크, 믹스, 냉동, 와플, 마요네즈, 머스터드, 핫도그, 쇼트닝, 샐러드 드레싱, 치약, 화장품, 기저귀, 쓰레기 봉투, 표백제, 식물성 왁스, 접착제, 칠면조, 고기, 양고기, 양식으로 모든 생선 전부 다 결국은 옥수수예요. 옥수수를 사료로 만들어서 먹여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신 건 옥수수 먹는 거예요 지금. 양식, 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 분유, 아이스크림 등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음식에 옥수수가 들어가요. 옥수수. 근데 그게 GM 옥수수예요. 미국산 GM 옥수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피 속에 아이들 피 속에 머리카락 속에 미국 GMO 옥수수 성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초제 성분이 거기 검출돼요. 미국은 그야말로 GMO 옥수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인을 호모 콘투스, 즉 옥수수 인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어느 책에 나오느냐? 잡식동물의 딜레마, 이런 책에 나와요. 미국의 상류사회 사람들은 절대로 옥수수 안 먹습니다. GMO 옥수수로 키운 그 고기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상류층인가 하류층인가, 이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자 사람들은요 아주 건강하고 늘씬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뚱뚱해, 이렇게 막 퍼져버려요. 산이 걸어 다닐 것 같다니까. 허벅지 하나가요 3만에. 그게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미국이요 건강한 국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옥수수 인간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의 삶 전반에 옥수수가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옥수수 먹고 살아가 이 사람들 결국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 상류층은 절대 그런 옥수수로 범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미끈하고 건강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하루 사람들은 그 싼 값에 이제 옥수수로 만든 음식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무너지고 피도 이렇게 그냥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옥수수를 먹는 층은 하층 주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모든 것들은 옥수수 제품입니다. 미국인들은 걸어다니는 옥수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들도 풀을 먹는 소가 있고 옥수수 먹는 소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미국 상류층들은 절대로 옥수수 사료 먹고 키운 쇠고기 안 먹고요, 풀 먹고 키운 쇠고기 구입해서 먹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거. 풀 먹여서 키운 소고기는요 일반 사료 먹여서
키운 쇠고기보다 한 5배 이상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그 비싼 쇠고기 사 먹겠어요? 못 사 먹습니다.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GMO 옥수수로 먹여 키운 그 쇠고기 사 먹는 거예요. 그럼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유나 유가공 제품도 풀 먹고 사는 소들의 우유는 엘리트층들에게 돌아가고, 옥수수 먹여서 키운 기른 우유 제품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마이클 폴란이라는 잡식동물의 딜마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몬산토 얘기를 좀 하겠어요. 몬산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랬지요? 도서관에 있으니까 빨리 보세요, 여러분. TV 좀 그만 보고. 사모님 순종하세요. 몬산토란 책, 이 부제가요,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이 몬산토라는 회사의 제품이 죽음이에요. 죽음. 네? 몬산토에서 이 제초제하고 GMO 농산물 씨앗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GMO, 그러니까 GMO, Genetic and Modified Object, 유전자 조작한 씨앗을 가지고 심으면요, 이제 수확물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씨앗을 걷어가지고 다음에 심으면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도록 유전자 조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초제에 강하게 이 유전자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아무리 뿌려도 다른 풀들은 다 죽는데 그 GMO 씨앗은 죽지 않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그게 GMO 농산물이에요. 거기에 GMO 콩, GMO 옥수수 굉장히 이게 많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한 회사가 바로 이 몬산토예요. 근데 그것을 키우는 농사꾼들은, 그러니까 농부들은요, 전부 다 빛에 허덕이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음독자살하고 이런 비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는 소비자들은 전부 다 질병에 노출되고, 아주 악덕 기업이죠, 몬산토가.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구냐면요, 마리 모나크 로뱅이라는 여자인데, 여기자예요. 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몬산토에서 산 그 GMO 씨앗을 가지고 농사짓는 농부들 전부 다 찾아가가지고 다 현장 답사하면서 인터뷰하면서 결론을 도출해서 쓴 책이 몬산토입니다. 그래서 몬산토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시중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누가 그걸 제거했을까요? 몬산토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다 그냥 일반 독자들이 읽지 못하도록 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몬산토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시중에 보면 없어요. 몬산토 코리아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다 어떻게 해가지고 손을 써버린 겁니다. 저는 손 쓰기 전에 가서 사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동작이 빠른 사람이. 제가 책이 있어요, 갖고. 지금 이 책 아마 못 살 겁니다. 우리 도서관에 있으니까 빨리 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몬산토에서 키운 GMO 옥수수를 가지고 이분이 이제 프랑스의 세랄린이라는 교수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GMO 옥수수를 쥐에다가 투여해봤더니 6개월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자마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쥐들의 몸속에 온갖 종양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암이죠. 6개월 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6개월이 넘어서면서부터 갑작스럽게 그 실험용 쥐들의 몸속에 온갖 암세포들이 증식해가 이렇게 됐다. 이걸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GMO 관계자들은 안전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 FDA에서도 안전하다, GMO 농산물 안전하다. 근데 왜 안전하냐? 6개월까지만 실험을 해보는 거야. 6개월까지 GMO 농산물 먹여봤더니 아무렇지도 않네? 건강하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스랄리니 교수는요, 좀 더 한 2년 동안 해봤더니 6개월 이후부터 그냥 급격하게 암세포가 증식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GMO 농산물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온갖 로비 해가지고 돈으로 이걸 틀어막고 있어요. 지금 몬산토에서. 얼마 전에 이 몬산토가 독일의 어느 회사로 팔려갔어요. 독일의 바이엘 회사로 팔려. 그래서 몬산토 바이엘이야. 무슨 짓을 하려고 지금 팔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여러분 GMO 농산물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농산물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단백질로 작용해서 여러분의 정상적인 세포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짧은 기간 동안 뭐 몇 번 먹는 거에 괜찮겠지만은 장기간 그거를 장복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걸 이세랄리니 교수가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GMO 농산물 그래도 드시겠어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GMO 농산물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제초제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초제. 왜냐하면 아무리 제초제 뿌려도 그 GMO는 안 죽으니까 마음껏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풀들은 다 죽는데 그 GMO 조작한 농산물 안 죽어. 옥수수는 안 죽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몬산토는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제초제 팔아먹고 또 GMO 농산물 팔아먹고, 그래서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국민 1인당 연간 섭취량이 GMO 농산물 섭취량이 보세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GMO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지금 왔다 가죠. 뒤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윤석열 모젤 같은 놈하고 뭘 딜하고 있는지 지금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쌀 소비량이 65kg고요. GMO 콩 20kg, GMO 옥수수가 25kg를 여러분이 1년에 소비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몸속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철저하게 그걸 가리고 있죠. GMO 작물을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들, GMO 콩, GMO 유채, GMO 옥수수, GMO 면화,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지금 음식물들을 만들고 있어요. 뭐 여러분 지금 기름, 간장, 그다음에 콩, 레시피, 유화제, 탈지, 대두, 콩기름, 간장, 고추장, 된장, 각종 가공식품, 그다음에 카놀라유, 유채유 있잖아요. GMO 옥수수로는 고추장, 된장, 과자, 빵, 음료, 조미료,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주류, 거의 모든 가공식품 속에 GMO 옥수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GMO 표시 제도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지켰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 정말 제가 섭섭해. 반드시 이 GMO 표시제 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놓고는 로비가 들어왔던 모양이죠. 각하 이거 하면은 지금 소비자 값이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 다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막 그렇게 압력을 넣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안 한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유럽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GMO 농산물이 들어가 있다 다시 표시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리 보세요. 지금 한국과 이 유럽에서는요 식품에는 전부 표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식용유, 간장 등은 제외 안 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상위 5개 품목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척 많은 척해요. 근데 유럽에서는 전부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외식산업에서는 표시 대상이 아니야. 또 한국은 이 음식물이 뭘로 만들었는지 절대 알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입니다. 근데 유럽에는요 전부 메뉴 등에다가 딱 표시놨습니다. 이거는 뭘로 만들었으면 뭘로 전부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료는 표시된 거 아니고요. 유럽은 표시 대상입니다. 그리고 비의도적 혼합,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GMO 농산물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3%까지는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0.9%만 들어가도 이거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GMO 옥수수에, GMO 농산물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죠. 그래서 GMO 옥수수, 도대체 GMO 농산물 누가, 어느 업체가 많이 수입하느냐? 악덕 기업주죠.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누구냐? CJ 제일단. 제일 많이 수입을 합니다. GMO 농산물, 미국에서 전체 제품이 531개나 출하되고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하나도 여기 GMO 들어갔다 표시 안 합니다. 그리고 GMO 관련 제품, 콩, 대도, 옥수수 이 표기를 하는데 원산지 확인 불가 한 것을 68%에서 이거 원산지 확인 불가하다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그룹, 사조그룹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GMO 농산물, 콩, 옥수수 이런 거 수입해가지고 여러분이 먹는 간장, 된장, 과자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이게 GMO 농산물, GMO 요즘 보니까 우리 광양에도 이 토마토, 제가 토마토 진짜 좋아하거든요. 토마토를 GMO로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은 로컬 푸드 해가지고 이 토마토를 사가지고 집에 놔뒀는데 한 달 되고 이 두 달, 세 달 가만히 제가 놔둬봤어요. 그래도 빨개 가지고요 하나도 이게 물러지거나 뭐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더라고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의심스럽고 먹기가 좀 깨림직해가지고 안 먹고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그럼 잘 살펴보셔야 돼. 아무리 돈 주고 샀더라도 지금 로컬 푸드에서 그런 검사를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걸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서 요구하십시오. 이거 지금 GMO 농산, 이거 GMO 이거 이 뭐죠? 토마토. 이게 GMO 토마토입니까? GMO 정상적인 토마토입니까? 아니면 GMO 토마토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농부들도요, 때깔 좋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딱딱하고 이게 주니까 그런 걸 소비자들이 선호하니까 그걸 만들어내는데 의심스러워요.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공 육고기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여기에는 화학 보존제, 질산염, 또 식품 첨가물들이 잔뜩 들어있고 GMO 사료 먹여서 키운 겁니다. 풀며 키운 게 아니에요. 또 팝콘, 여러분 이거는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어 가지고 폐 손상과 암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발표한 내용이야.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지금 저 영화관 가가지고 영화 티켓 사고 또 뭐 사죠? 뭘 사요? 반드시 팝콘 이따만 해. 그래가지고 그걸 안고 가가지고 영화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아그작거리면서 먹고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자기가 독을 먹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런 젊은이들의 건강이 40대 50대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폐 손상과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여기에 검출되었다고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발표를 했다니까. 예?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런 거 절대 먹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걸 널리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젊은이 다 이거 먹고 있잖아요. 전부 GMO 옥수수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거. 우리 청년들도 내가 보니까 다 먹는 것 같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또 잊어버려. 그리고 탄산음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식품 첨가물들이 수십 종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냥 물 드세요. 생수 드세요. 생수. 그리고 아주 바삭바삭한 과자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건강치 못한 하얀 가루가 있어요. 그게 뭐냐? 흰 쌀밥. 쌀밥도 몸에 해롭다 그랬죠.
그래서 이 현미밥 드시는 게 좋다. 근데 현미밥 드시려면은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이빨이 좀 성한 사람이 드실 수 있고요. 이빨이 없는 사람은 좀 현미밥 드시는, 그 소화 능력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화 능력이 없고 이빨도 뭐 성치 못하다 그런 어르신들은 그냥 5분도나 7분도 뭐 그런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절대 흰 쌀밥 좋아하지 마세요. 또 하얀 밀가루, 통밀가루는 괜찮은데 하얀 밀가루, 백밀가루 안 좋습니다. 설탕, 이거는 그야말로 독이야. 어떤 사람은 설탕을 막 스푼으로 퍼 먹어요. 그리고 무슨 뭐죠? 이런 국수 같은 거 할 때 설탕 쳐서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고 그러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탕 같은 거 안 좋아요, 여러분. 사탕을 왜 드십니까, 사탕?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조금 목이 참 이 혀가 마른다 해가지고 이제 드시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하나만 드세요, 그러면. 설탕 좋습니다. 또 이게 양식 연어, 이게 여러분 실제 유럽에서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연어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뷔페에서 그 연어 뭐 이런 거 뷔페 연어 나오지요? 드시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 여러분 건강에 도움 안 됩니다. 양식으로 키워진 연어, 결국은 옥수수야, 옥수수 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발암물질, 살충제, 제초제, 항생제 담뿍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경화유, 트랜스 지방, 굳어진 경화유 섭취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린 같은 거 대표적인 거죠. 마가린 좋아하지 마세요. 마가린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 혈관을 다 막아버려요. 동맥경화 다 걸리게 만듭니다. 심장병 다 걸리게 만들어요. 이런 거 맛있다고 달콤하다 해서 드시다가는 건강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구별하라 그랬어요. 먹을 걸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그리고 곡식과일 채소 중심으로 정갈하게 담백하게 먹어라. 그래야 우리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이 무너지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절대적으로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믿음으로 먹으면 다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에게 도망쳐야 돼.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신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무거나 먹으래.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 보면은 전부 고혈압, 당뇨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먹는 거, 율법이라는 거 구원과 상관없다 그랬죠? 우리 구원은 뭘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무로 먹는다 해서 건강,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영육간에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